눈에 보이는 운동. 제일 간단한 운동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쉬운 게 이제 등속도 운동이겠죠? 등속도 운동. 그 정지해 있는 것도 운동일까요? 정지 운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지 운동, rest motion. 이게 정지 있는 게 무슨 운동이냐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저희 눈에 정지 있는 것이 진짜 정지 있다고 얘기할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에 있는 상대 운동 개념에서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게 저희 눈에 정지해 있는 걸로 그냥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지하고 있는 것도 운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간주한다면 정지 운동이라고 해야겠죠. 얘는 등속도 운동에 포함돼요. 속도가 계속 0인 거예요. 속도가 상수면, 그러니까 상수벡 타면은 가속도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dt분의 dv 벡터 똑같이 0 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속도가 0 벡터면 그러면은 변이는 어떻게 될까요? 변이 속도를 적분을 해야 돼요. 0초부터 t초까지 v 벡터를 적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v 벡터가 0 벡터니까 그냥 0 벡터로 나오겠죠. 그죠? 변이 벡터가 0 벡터면은 나중 위치랑 처음 위치의 차이는 d 벡터는 0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가 똑같다.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막 그 장황하게 쓸 필요 없고 그냥 저희가 이거를 다룰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공간상에 어느 한 지점에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x, y, z 3차원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처음 위치 x0, y0, z0 이렇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동일한 위치로 뭐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등속도 운동 말고 아니죠. 등속도 운동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이번에는 정지하고 있지 않고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처음 속도 벡터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0이 아닌 경우 0 벡터가 아닌 경우 여기 이제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똑같이 가속도 벡터는 미분했을 때 이제 정의하면 미분 속도 벡터의 미분인데 얘가 이제 상수 벡터니까 미분하면 0 되겠죠. 위에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변이 벡터가 그 속도 벡터 적분인데 이게 0초부터 t초까지 초기 속도 적분. 근데 이제 초기 속도가 상수 벡터니까 그냥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v0 자 여기 사실은 제가 아까부터 조금 그 기호를 좀 너무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자 여기 t 프라임 이렇게 좀 적분 변수랑 독립 변수 구분 좀 해줄게요. 자 밑에도 적분 변수 그다음에 독립 변수 구분을 해드리면은 t 프라임 적분한 거에 t 프라임에다가 분모적분에다가 0에서 t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v0 벡터에다가 t를 곱해준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뺐을 때 이게 변이 벡터가 되니까 변이 벡터는 v0t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자 이렇게 되겠죠. 저희 일반적으로 입시에서 다루게 될 거는 그 1차원 운동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1차원 운동들. 그러니까 1차원 운동으로 하게 되면은 방향 표시를 그러니까 이게 1D 모션일 때 1차원 운동일 때 1차원 운동일 때 방향은 저희가 부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v0t 이렇게 쓸 건데 이제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나타내주면 될 거예요. 네. 처음에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나중 위치가 여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거리가 있겠죠? L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를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은 속력이 나오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자 넘어가서 이번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조금 유도를 할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벡터를 가지고 유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서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두 가지 방식으로 유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벡터를 가지고 이거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벡터를 가지고서는 유도.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등가속도 운동. 자, 아까는 그 등속도 운동을 가지고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등가속도 운동을 가지고서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벡터 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화된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시에서는 벡터 표기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냥 1차원일 때, 1차원이 아닐 때 벡터를 표시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원래 이제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는 가속도가 왜 생기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운동을 표현할 때는 결국에는 시점은 가속도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가속도로부터 속도가 결정될 거고 속도로부터 위치가 결정될 거예요. 처음 위치를 안다면. 자, 그러니까 가속도는 일단은 증가속도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상수 벡터로 잡아놓고 v 벡터는 저희가 일단 델타 v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속도 변화 벡터는 v 벡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의에 의하면 가속도를 적분한 거예요. dt 프라임 0에서 t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0에서 t까지 a 벡터, a0 벡터, 상수 벡터를 넣어주고 dt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은 부정 적분 해줘야겠죠. 상수 벡터는 밖으로 나오고 t 프라임을 0에서 t까지. 그러면은 a0 벡터 t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자 보이시나요?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여기 색깔이 좀 보이실까요? 자 식을 정리해주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벡터는 V0 벡터에다가 A0 벡터에 t를 곱해준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거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첫 번째 공식이에요. 이게 막 외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죠. 외울 필요가 없고 수학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의에 의한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적분 미분으로 정의한 거에 정적분으로 반대로 이제 거꾸로 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선 그 등가속도 공식을 이렇게 써놓지 않고 변이 벡터를 가지고 그냥 써놓거든요. 말씀드리면은 위치 변화 벡터 p 벡터 델타 p 벡터는 변이 벡터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당연히 뭐 처음 위치 빼기 아니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가 돼요.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주는 거예요. 정의에 의하면은 정적분 해줘야죠. 0초에서 t초까지 뭐를요? 속도를요. 적분분수 dt 프라임 이렇게 해야 할게요. t 프라임으로. 근데 아까 속도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함수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저기다 대입을 해줘가지고 0에서 t까지 v0 플러스 a0t 프라임에 d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접근해주게 되면은 상수 벡터들은 그냥 상수처럼 취급해 주시면 돼요. a0 아니 v0에다가 t를 곱한 거 플러스 이제 2분의 1 t 제곱 되겠죠. 2분의 1 a0 벡터의 t 제곱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이 변이 벡터가 이 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 저희가 이제 그냥 제가 위치 벡터는 쓰긴 쓸 건데 얘를 먼저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위치 벡터로 나중 위치 벡터를 표현해주면은 처음 위치 벡터만 넘겨주면 되겠죠. P0 벡터에다가 변이 벡터를 더해주시면 돼요. 됐죠? 박스는 여기다 칠게요. 일반적으로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이따가 진행을 하고요. 자 앞에서부터 좀 다시 올게요. 처음에 이제 등속도 운동을 좀 소개를 드렸어요. 정지 운동부터 해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일정하게 움직이는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화살표 기호를 빼고 방향을 부호로 대응시켜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시 등가속도 운동으로 와가지고 공식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워낙에 많이 쓰는 공식이어서 등가속도 운동 이제 지금 벡터 표기로 두 가지 공식을 유도를 했어요. 이제 한 개가 더 있죠. 그거 이제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면요. 세 번째 공식은 가속도랑 변위를 적분을 아니, 내적을 좀 해주시면 돼요. 내적 변위 벡터를 이렇게요. 원래 이제 두 배 한 거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이게
어 1차 운동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매개 변수인 시간을 이제 다른 식들로 그러니까 시간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표현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소거되면서 시간이 없는 식이 나타나는데 그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벡터를 유도할 때는 이제 대입을 그러니까 분모에 벡터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을 취해가지고 유도를 좀 해놓을게요.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A 벡터는 그냥 A 벡터, A0 벡터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A0 벡터 2 곱하기 A0 벡터에다가 변이 벡터는 B0 벡터 T 플러스 2분의 1 A0 벡터의 T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 적용되죠. 그러면은 A0 V0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사라지고 A0 이거 제곱 되겠죠? 크기 제곱 T제곱. 자 여기 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A0가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등가속도 이 A0는 T분의 V 벡터 마이너스 V0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 벡터를 대입을 할 거예요. 벡터를 대입을 해서 시간이 소거되겠죠.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V 내적 V0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V0 벡터의 크기 제곱 이렇게 되고 다음 거는 또 시간이 이제 그 소거되겠죠. t제곱분의 1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완전 제곱식.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어디였지? 이 텀하고 이 텀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살아남고 얘가 두 배 돼서 빠지는데 뒤에 이제 플러스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합차 공식처럼 식이 변할 거예요. 합차 공식.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나중 속도 크기 제곱에 빼기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 처음 속도의 크기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a d 벡터 내적은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자 박스를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게 이제 세 가지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벡터로 유도를 하면 실생활에서 쓸 수가 있냐?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시용으로 하나 더 소개를 드리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그 1차원 운동만 계속 나오니까 1차원 운동으로 이제 표기를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속도는 그냥 가속도예요. 그냥 일정한 가속도 상수. 그리고 이제 속도는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요.
이 가속도의 정의 시간이 변했을 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저 비율이 계속 일정하겠죠.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의 비율이.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미분해가지고 그냥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A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가속도가 일정해요. 계속 이렇게. 근데 시간이 이제 t초가 되었다면 여기 t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t초가 되었다면 여기까지 이제 a랑 t를 곱한 게 이 면적이 되겠죠. 근데 이제 a의 정의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대입을 딱 해주면 이 면적은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면적은 AT는 A0T고 이거는 V-V0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이렇게 면적은 속도 변화량,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약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자, 이 좌표축을 그릴 때 그 화살표를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학에서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생활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별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해 막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t초까지. 자, 여기까지 이 면적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죠? 0에서 t까지. 제가 엄밀하게 말을 하면은 면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가속도가 음수면은 그 면적은 양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라고 표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기 면적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 면적은 아니죠. 저희 엄밀하게 써야 될 양은 정적분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속도가 음수 영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면적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야죠. 이 면적에다가 정적분 값에다가. 자,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얻어내는 거냐면요. 이렇게 면적이 그거다, 면적이 저거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금 예를 가지고 설명드릴 건 아니고, 저희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주로 배우다 보니까 속도가 변하는 그 그래프에서 면적이 왜 변이가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음 걸 넘어가서 자, 시간이 천천히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나야겠죠. 근데 뭐 처음 속도가 있었을 거니까 이게 V0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t초일 때 시간이 아니라 t초일 때의 속력을 V라고 할 거예요. 이게 벡터 표기에 익숙하게 이제 좀 되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한정된 표현이 약간 굉장히 좀 답답해요. 약간 그 뭔가
이제 의도적으로 내용을 막 빼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어쨌든 그 1차원 운동에서는 면적이 면적으로 저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들을 나눠가지고 무수히 많은 시간 조각으로 나눠요. 뭐 n등분이에요, n등분. 수학 시간에 다 배울 건데, 그러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이제 속도 변화라는 게 매우 작을 거니까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 어떤 사이값을 작은 값으로 해도 되고 큰 값으로 해도 돼요. 이거 사실 수학에서 다 배웠는데 리만 적분. 이 면적,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그 면적이 뭘 뜻할까요, 이게? 아, 사고를 말하면 좀 그러니까 진짜 서비스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아, 진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그쪽에 제휴 맺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치했는데 CCTV 설치해 주시는 분이 여기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가셨어요. 학원 화장실에서. 자, 인터넷이 끊어졌어가지고 다시 연결했어요. 음, 음. 자, 이 그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그 이 면적들을 작게 작게 만들어서 더 더한다. 왜 이러고 있는 거냐면요. 아, 위에서 지금 가속도가 일정할 때 이 그래프가 뜻하는 거,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뜻하는 거, 정적분 값이 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무수히 많이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각 구간에서 속도가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 구간을 전부 이제 등속도 운동으로 간주해 놓고서는 다루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면적들, 그러니까 이제 정적분 값으로 말씀드릴 건데, 정적분 값들이 모두 개별적으로 모두 작은 변이가 될 거예요. 작은 변이. 나중 변이 빼기 처음 변이. 아니죠. 작은 변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중 위치를 P1이라고 하고 처음 위치를 P0라고 하면은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그 다음 위치 빼기 여기서의 처음 위치는 P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위치는 또 P3 빼기 P2. 그러면 이 정적분 값들 연달아서 더해주면은 계속 이 P1 빠지고 P2 빠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여기 더해주는 값이 최종적인 나중 위치가 P라고 할게요. P 빼기 PN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PN은 P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PN- 그 전 거 빼준 거예요. 얘도 제거되겠죠. 그죠? 그럼 저기 정적분한 거, 저 면적대 다 더한 게 결국에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최종적으로 결국엔 전체 변이가 되겠죠. 토탈. 뭐 네트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트. 토탈 변이, 알짜 변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을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해주면은, 그러니까 V를 DT로 이게 적분을 D 프라임, T 프라임, 0에서 T까지 이 변이가 되겠죠. 변이 D. 근데 저희가 이 1차원 그래프를 가지고서는 1차원 운동을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
저기 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그 이하 면적이 된다 혹은 뭐 정적분 값인데 약간 면적이 된다 이러면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면적은 영어로 surface잖아, surface. 변이를 displacement D를 쓰는 게 아니라 surface S를 줄여가지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적분을 해주면 이 B 자리에는 V0 플러스 AT, A0T겠죠? A0T를 대입을 해주면 AT라고 해도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0 플러스 A0T. 자, 해주면은 V0T 플러스 2분의 1 A0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공식이에요. 그죠? 자, 바로바로 할 거예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리를 좀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두 번째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제가 지금 A0 대신에 그냥 A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공식은 어떻게 유도하냐면요. T는 첫 번째 식에서 쭉 가지고 오면 돼요. 첫 번째 식을 가지고 T는 A분의 V 마이너스 V0 얘를 소거해 주는 거예요. 대입해 가지고 변이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시간이 소거되겠죠. 인터넷이 왜 자꾸 끊어지지? 자, 변이를 이제 시간에 소거해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대입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A분의 V B0 마이너스 B0 제곱 다음에 플러스 2 A 제곱분의 A분의가 되겠죠. A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2분의 2를 곱했으니까 이제 저거 잘못했다. V제곱 마이너스 2VV0 이렇게 되겠죠? 완전 제곱식. 자,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은 V제곱 2 여기도 2가 곱해지고 2VV0 2VV0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V0 제곱. 따라서 2a 곱해주시면 돼요. 2ax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이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쭉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은 등속도 운동부터 해가지고 공식들 유도하고 활용하는 방법들 활용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막 이것저것 활용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일단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학적으로 한 것을 저희가 식을 쓰고 있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적응이 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적응이 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서 그래요. 관문이 높다고 사람들이 뭐 표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억도 안 나요. 그 관문이 높았나? 뭐 이렇게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 어려우시면은 일단 최대한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적응해 놓고 적응하시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니까. 네. 자, 공식 유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